결승 1차전이 방송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야, 이만큼 관객 점수가 크게 편차를 줄지 몰랐다. 또는 앞으로 남아있는 결과 발표에도 국민들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인 만큼 더욱더 남아있는 생방송 문자 투표와 이 무명전설 출연 가수들의 생방송 투표뿐만이 아닌 신곡 스밍, 유튜브 스밍, 정말 많은 팬분들이 바쁘신 상황이기도 합니다. 보면 0번에 이대환, 1번에 김태용, 2번에 박민수, 3번에 이창민, 그리고 4번에 정연호, 5번에 하루, 6번에 장한별, 7번에 황윤성, 8번에 이룬혜, 9번에 성리까지. 총 10명이지만 0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번부터 10번이 아니에요. 10명이라 하더라도 0번부터 9번까지. 그래서 1등부터 뒷자리입니다. 9번부터가 1등, 8번이 2등, 7번이 3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무명전설 참가자들의 순위와 자신의 생방송 문자투표 번호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샵 버튼 누르시고 9901 이쪽으로 이들의 번호를 적어서 생방송 투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다음 주 5월 13일 수요일 저녁 9시 10분부터 방송되는 생방송을 보시면서 투표를 해주시면 된다.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거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무명전설이 단순히 생방송 투표 점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1차전 때의 무대 점수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씨가 결승 1차전에서 따뜻한 감성으로 깊은 울림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 하루씨의 노래를 평하는 분들의 호불호를 보면 어떤 분은 너무 심심해, 재미없어, 뭔가 한 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호평을 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부르는 노래 스타일이 너무나 좋다. 하루씨가 이야기를 했었던 임영웅 가수와 같은 결, 임영웅 가수의 가창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임영웅 가수처럼 듣기에 편안한 종류로 분류를 한다면 하루씨가 영탁, 장민호, 이찬원, 나머지 미스터트롯 시즌1 탑7 멤버들을 다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결과 색깔이 임영웅 가수 쪽에 더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임영웅 가수는 사실 팔방미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갖췄고, 하루씨는 아직까지는 완성형이라기보다는 성장형 가수 아닙니까? 아직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너무나 어리고, 경연도 이번이 첫 참가고, 아침마당은 뭐 무명전설에 나온 대다수의 가수들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논외로 논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뒤늦게 탑3까지 치고 올라온 황윤성 씨. 성리 씨만이 아니라 황윤성 씨도 드디어 무명의 서러움을 날릴 기회가 왔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취월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 황윤성 씨가 노래와 가창력뿐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간절한 그 마음을 무대 위에서 많이 뿜어내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오신 분들도 황윤성 씨 진짜 노래 열심히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국민 투표와 현장 관객 점수가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박민수 씨 아니겠습니까? 박민수 씨가 요번에 이 결과 발표에 있어서 굉장히 점수적으로 아쉽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은 그런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요번에 발표된 총 점수를 보면 박민수 씨의 이 관객 점수단의 점수가 중간 이하예요. 274점이다 보니까 이대환 씨와 더불어서 가장 낮은 점수 바로 그 다음입니다. 10명 중에 관객 점수로는 9등이에요. 9등. 아마 박민수 씨의 원곡자가 이 노래가 굉장히 고난이도라고 했는데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은 것과 다르게 관객들에게는 공감을 많이 얻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마스터 평가단은 오히려 높았어요. 5등까지 했단 말이죠. 하지만 관객들의 공감대를 많이 얻지 못하게 되면서 8등까지 순위가 추락하며 사실상 탈락 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무명전설은 단순히 마스터단, 관객평가단의 점수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관객평가단의 점수가 중요했던 만큼 앞으로 남아있는 신곡 음원 점수, 스밍 점수와 유튜브 무대 조회수 점수, 그리고 대국민 투표까지 굉장히 이 3연타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저의 리뷰 유튜브를 보실 시간보다 많은 시청자분들과 팬분들이 이 가수들의 유튜브 무대 조회수와 신곡 음원 스밍을 하기 위해서 음원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노래 듣느라 굉장히 바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이죠. 어찌됐건 그 현황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다. 자, 지금 보면 MBN 뮤직 유튜브 조회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건 제가 앞서 리뷰를 해드렸던 순위와 완전 대격동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장한별 씨가 19만 회까지 올라갔고요. 박민수 씨가 4.6만 회, 성리 씨가 무려 35만 회까지 치고 올라갔고, 김태형 군이 4.1만 회, 이룬혜 씨가 15만 회. 와, 굉장한 다크호스죠. 이창민 씨가 7.3만 회에서 멈췄고, 정연호 씨가 6.3만 회, 하루 씨가 13만 회까지 치고 올라갔고, 이대환 씨가 3.3만 회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황윤성 씨가 10만 회예요. 뭔가 대국민 투표와 어제 결과 발표됐던 것과는 또 전혀 다른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요걸 제가 좀 순위표로 한번 나열을 해보면 당연히 성리 씨의 35만 회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장한별 씨의 19만 회. 야, 장한별 씨가 이룬혜 씨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룬혜 씨가 15만 회로 3등. 그리고 하루 씨가 13만 회로 4등을 차지했고요. 여기까지만 봐도 놀랍죠? 그리고 황윤성 씨가 3위에서 5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 비슷비슷한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태웅 군 4만회, 박민수 씨 4만대, 또 이대환 씨가 3만대, 그리고 정연호 씨가 6만대, 이창민 씨가 7만대, 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요 탑5의 성적 순위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건 이창민 씨가 요번 1라운드 때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창민 씨가 탑7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연호 씨와 더불어서 그 순위 변동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유튜브 조회수는 오히려 이창민 씨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대환, 제가 예측해드렸던 박민수, 김태웅 요 3명은 사실상 어떻습니까? 거의 탈락의 기운이 엿보인다. 팬분들 입장에서 속상하시겠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유튜브 조회수와 신곡 스밍 점수가 그리고 대국민 투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이 3명의 공통점은 그 모든 점수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부족하고 불리한 상태예요. 오히려 마스터 점수가 더 높습니다. 이 세 사람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탑7이 이미 어느 정도 가려졌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제 탑7의 성적이겠죠? 지금 사실상 탑7에 들어간 가수들 중에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탑3가 중요합니다. 탑3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성리, 장한별, 이룬혜, 하루, 황윤성 이 5명이 박빙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유튜브 조회수로 따진다면은 이룬혜 씨가 오히려 하루 씨보다 조회수가 더 높아요. 엄청난 반전이죠. 그래서 이룬혜 씨가 지금 뒷심이 어마어마하다. 심지어 이룬혜 씨가 놀라운 거는 요번에 결과 발표가 있을 때 어땠습니까? 이룬혜 씨의 최종 성적 결과 발표를 보면 관객 점수가 288점,
하루 씨의 관객 점수보다 낮았음에도 마스터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하루 씨보다 높은 성적을 기록했거든요. 만약에 하루 씨가 이룬의 씨와 비슷한 무대 성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5위에서 2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장한별 씨 같은 경우는 마스터 점수가 좀 낮았지만 의외였던 건 관객 점수가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유튜브 조회수에서는 장한별 씨가 또 하루 씨를 이기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여지는 관객 점수와 실제 유튜브 조회수와 신곡 음원 점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가수들의 생방송 문자 투표는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성리 씨의 독주가 거의 지금 확실시 되고 있다라는 게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성리 씨가 빠지는 게 없어요. 관객 점수도 1등, 그리고 마스터 점수도 1등, 유튜브 조회수도 1등, 거기에 대국민 투표도 1등. 이 사람 뭡니까? 이미 정해진 우승자 아닙니까? 야, 굉장한 성적을 성리 씨가 막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사람이 바로 무명전설의 1대 전설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1대 전설도 중요하지만 탑3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유력한 가능성 있는 자가 하루, 그리고 장한별, 그리고 이룬의 세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관객 점수를 놓고 평가를 해본다면 하루 씨의 관객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296점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는 304점이 나온 황윤성 씨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이 대국민 투표도 4위까지 다시 치고 올라온 것이 바로 하루 씨 아닙니까? 황윤성 씨를 밀어내고 3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장한별 씨를 밀어내고 2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번 관객 점수가 장한별 씨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유튜브 조회수를 놓고 본다면 장한별 씨가 하루 씨보다는 소폭 앞섭니다. 자, 이러니 이게 남아있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이 가수들의 음원과 유튜브 조회수를 많이 봐주시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성리 씨가 결승 최종전에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거나 막 가사를 1절 통째로 날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사실상 우승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탑3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탑3가 저도 말씀드리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 점수 차이가 비등비등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번 결승 무대에서 대국민 투표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마스터의 점수까지도 끌어와서 그 마스터 점수에서 누가 일단 우위를 점하고 가느냐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스터 점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점수 차이가 막 지금 200점, 300점 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1000점 만점에 100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1등하고 10등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최종 성적이 나뉜다란 얘기거든요. 근데 현장에 있는 마스터 점수의 100점 내외의 그 숫자가 유튜브 조회수에서는 앞섰던 사람이 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유튜브 조회수에서 뒤처졌던 사람이 치고 나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탑7의 순위가 완전 뒤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들도 하나씩 좀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최종장에서 받는 총 4,000점이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럼 아마 1라운드 점수와 2라운드 점수를 합산하게 될 거예요. 합산하게 될 겁니다. 근데 1등하고 꼴등 점수 차이가 여기서 몇 점이었습니까? 859점과 767점. 100점도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 100점도 차이가 안 나요. 이 얘기는 뭡니까? 1라운드는 그냥 예고편, 티저, 맛배기에 불과했다. 이 순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1등인 성리 씨의 859점과 이대환 씨가 10등이니까 이대환 씨랑 비교할게요. 그럼 딱 100점 정도 차이 납니다. 정확하게 110점 나네요. 110점이 지금
남은 점수 4,000점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할 바가 없겠죠? 그러니까 진짜 승부는 뭐부터다? 바로 최종장 2라운드 무대부터가 진짜 무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국민 문자 투표를 생방송으로 드디어 실시하게 된다. 과연 국민이 직접 뽑는 탑7은 누구인가? 자, 이 얘기는 제작진이 이 엄청난 부담감과 또 나중에 받게 될지 모르는 비판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현역가왕이나 미스트롯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스터 점수의 배점이 꽤 컸어요. 그런데 2라운드에서 그것도 국민들의 점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대국민 투표,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무대 영상 조회수, 또 신곡 음원 점수, 생방송 문자 투표, 무대 점수 중에서는 마스터 점수를 제외한 관객 점수도 있겠죠. 아마 이것도 똑같이 1000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무대 점수에 1000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나머지 3000점이 뭡니까? 국민의 선택이란 얘기입니다. 엄청난 점수 배점입니다.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데요. 자, 예고편을 좀 살펴보면 이제 각자 가수들에 대한 마지막 필살기 무대, 제가 볼 땐 인생곡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자신 있는 노래로 승부를 펼치는 것이 아마 이번 최종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환 씨가 열창을 하고 김태훈 군도 열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쭉쭉 나오죠. 박민수 씨도. 대부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댄스 트롯이 잘 안 보여요. 전부 다 꼿꼿이 서서 가창력으로 승부를 100점 만점에 1등에 800점이고 10등이 700점대인데 100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2라운드라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이 끝나자마자 업로드가 된 유튜브 무대 조회수를 한번 봤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선공개가 뒤늦게 돼서 불합리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 선공개 영상은 아무 상관없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공개된 무대 영상들 기준으로 이제 조회수 점수를 합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하면 무명전설 제작진의 MBN 뮤직 유튜브 조회수도 올라가고, 또 정말 나중에 논란이 없는, 아니 유튜브 조회수 1등한 가수가 1등 했는데 뭘 할 겁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때까지는 뭐 유튜브 조회수가 높은데 왜 국민투표 점수는 낮냐, 유튜브랑 국민투표 점수는 높은데 왜 마스터 점수는 낮냐, 왈가왈가 말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논란을 싹 종식시켜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아, 제작진분들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방송이 딱 11회차가 끝나자마자 1시간 정도 됐을 때 제가 이 영상에 이걸 지금 담아놨거든요. 보면은 하루 씨가 9,300회, 이대환 씨가 1,300회, 황윤성 씨가 3,600회, 그리고 정연호 씨가 1,900회, 이창민 씨가 3,200회, 박민수 씨가 1,600회, 성리 씨가 9,400회, 김태형 군이 1,700회, 이룬혜 씨가 4,900회, 장한별 씨가 9,300회. 야,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성리, 하루, 장한별 세 사람이 지금 탑3입니다. 유튜브 조회수 탑3. 그리고 그 밑에 순서대로 이룬혜 씨가 있고요. 이대환, 정연호, 김태용. 이들에게는 사실상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마스터 점수도 국민들의 선택에서도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번 더 단계를 나눴을 때 아마 이쪽은 탈락이 유력하지 않나. 그리고 박민수, 정연호 둘 중에 한 명이 탑7에 올라가고, 지금 보면 황윤성 씨가 대국민 투표가 3위니까 탑3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루 씨를 밀어내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박민수 씨가 이창민 씨를 밀어내고 탑5에 들어갈 수도 있다. 야,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결과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 생방송 때 어떤 반전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개인적으로 이때까지 리뷰했었던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흥미롭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실 말씀이 많을 거라 생각이 돼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응원하는 가수의 신곡과 이 MBN 뮤직의 유튜브 조회수를 하루에 여러 번 꼭 시청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가수들 중에 자기가 응원하는 가수가 순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어찌됐건 이 무명전설의 최종 성적은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취지를 이 무명전설 제작진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탑3 순위 바꾸는 것은 대국민 투표와 생방송 문자 투표가 날 것 같아요. 하루, 황윤성, 이룬혜 셋 중에 한 명이 탑3에 들어가는 건 저는 거의 확실시 되지 않나. 왜 그런지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자신과 꼭 닮은 노래를 들고 나와서 열창을 했지만 475점이라는 아쉬운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상당히 흥미로운 이번 결승전 히트곡 미션의 가장 중요한 관객 점수로 인해서 완전히 순위가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10위부터 발표가 되는데 10위는 역시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이대환 씨가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웠던 건 제일 마스터단의 점수로 따져봤을 때는 정연호, 이창민 이 두 사람이 이대환 씨보다 점수가 낮았거든요. 야, 그런데 관객 점수로 8위였던 이대환 씨가 한 계단만 올라가면 탑7에 들어가는 건데 10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6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김태훈 군이 관객 점수를 굉장히 낮게 받으면서 9위로 추락을 하게 돼요. 예고편에 등장했었던 탑6인 멤버가 9위로 떨어진 것이 김태용, 8위였는데 10위로 떨어진 것이 이대환. 두 사람이가 관객 점수를 296점을 받으면서 5위를 차지한 하루 씨와 똑같은 국민 점수를 받으면서 7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제가 이창민 씨에 대해 비평을 한 적이 많은데 야, 이거 생각보다 현장에서 들으면 노래가 굉장히 다르게 들리나 봐요. 뭔진 모르겠지만 국민 프로단 점수로 이창민 씨가 7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결과. 그리고 상당히 높았던, 그러니까 5위를 차지했었던 박민수 씨가 274점이라는 굉장히 낮은 국민 프로단 점수를 받으면서 추락하게 됩니다. 이거 사실 이렇게 되면 7위 바깥에 있는 가수들은 탈락 위기거든요. 그리고 저번 주만 해도 탑10 안에 들어왔었던 것으로 상당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법한 이룬혜 씨가 성리 씨와 1위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한다라는 거. 대단한 성과거든요. 그런 이룬혜 씨가 성리 씨에게 1위 자리를 내주면서 2위를 차지했는데 성리 씨의 국민 관객단 점수가 338점입니다. 이 미친 점수죠. 왜 대국민 투표를 계속 1위를 하고 있고 생방송 투표 때 성리 씨가 막강하다라고 예상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여기에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하루, 박민수, 장한별 세 사람 전부 다 대박이다라며 깜짝 놀래고요. 최종 2위를 차지한 이룬혜 씨의 국민 프로단 점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288점으로 거의 300점에 육박하는 국민평가단 점수를 받게 됐다. 그래서 국민평가단 점수로 만약 순위를 나눈다라고 가정을 해봤다라고 하면 놀랍게도 성리 씨가 1위, 황윤성 씨가 2위, 정연호 씨가 3위, 이창민 씨가 4위, 그리고 하루 씨가 공동 4위. 이렇게 순위가 된다라는 거죠. 장한별 씨는 오히려 280점으로 5위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순위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대반전이 이번 1차전에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이제 생방송만을 앞두고 있는 이번 무명전설 최종장
마지막 최종의 편의 결과가 반전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준결승 패자 이 모든 부합적인 요소가 합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라운드가 판도를 뒤집는 거예요. 결국에는 10명 중에 3명을 선탈락하는 것이 아니고 제 예측대로 결국 2차 최종전에서 3명 탈락자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1라운드 점수 공개 결과만을 보시고 야 우리 가수 떨어졌네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참 흥미로운 건 먼저 선공개된 이들의 무대 영상 조회수를 보면 김태훈 군이 3.2만 회, 박민수 씨가 4.2만 회, 황윤성 씨가 8만 회, 하루 씨가 5.7만 회, 이룬혜 씨가 5.5만 회, 이대환 씨가 2.6만 회, 그리고 장한배 씨가 14만 회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5만 회만 넘어도 중간 이상, 10만 뷰에 가까워지면은 상위권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공개된 지 하루도 안 된 이 3명의 마지막 가수들의 조회수를 보면 정연호 씨가 10시간 전 1.7만 회, 그리고 이창민 씨가 9시간 전 2.3만 회인데 두 사람은 아마 시간이 흐르면 한 4만 뷰에서 5만 뷰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박민수 씨에서 하루 씨 정도의 4만 뷰에서 5만 뷰대 조회수가 이제 확립이 되겠죠. 그런데 성래 씨를 보세요. 9시간 전인데 5.3만 회입니다. 강력한 조회수 상승폭이라는 걸